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6일 월요일 필리핀 부엌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좀 달리,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와 좀 달리 다른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엌 가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부엌 가구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엌 가구의 역사는 경제 개발이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또 이제 아파트란 개념이 생기고 이런 때 이제 그 싱크대를 설치해주고 부엌 가구를 이제 설치하는 정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부엌이라는 데 가보면 부뚜막이라는 게 있었고 또 찬장이라는 게 있었고 소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소반이 바로 이제 식탁이고 찬장이 바로 이제 부엌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뚜막이라는 게 이제 조리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이 살고 있었는데, 필리핀은 아마 필리핀이라고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지배를 수백 년을 받다 보니까 서양화가 된 거죠. 서양화, 소위 말하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의 부엌 가구가 재료가 다 자연목입니다. 자연목. 한국의 부엌 가구는 인조목입니다. 인조목. 그러니까 원재료로 따진다면은 필리핀의 부엌 가구 원재료가 훨씬 더 비싼 건데, 이 필리핀은 인조목을 사용하기가 좀 힘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목으로 만든 부엌 가구는 철물, 즉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합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이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본다면은 자연목으로 만든 부엌 가구가 더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겠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부엌 가구를 만들까? 이것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필리핀은 가난한 집, 즉 블록으로 담을 쌓고 그냥 철판 슬레이트를 그냥 얹어놓은 그런 집도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부엌 가구가 있고, 그리고 꼭 그 뚜껑이 없는 수세식 변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최소한도로 이제 그 위생적인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그렇게 강요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식민지 사람들이라도. 그런데 이 필리핀이 자원 빈국입니다. 사실은 나무가 많은 것 같아도 나무가 없습니다. 하도 벌목을 옛날에 많이 해먹어서 지금은 나무를 못 자르게 합니다. 반면에 인근의 그 말레이시아는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그 계획 월목을 합니다. 1월 달에 잘라 먹는데 2월 달에 잘라 먹는데 이런 식으로 쫙 잘라서 다시 1월 달에 자른 대로 오면 다 자랐죠. 벌써. 거기도 더운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마구제비로 그냥 무기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 목재 가공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가구 산업은 아주 재래식입니다. 지금도. 소위 말하는 목공소 수준이죠. 목공소. 그러니까 필리핀의 부엌 가구는 목공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원목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없이, 그 철물 없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렴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인조목을 좀 사용해서 그런 부엌 가구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필리핀의 합판이 베트남 합판보다는 조금 수준은 좀 난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뭘 하기는 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인조목이라는 것은 이제 칩보드, 그러니까 잡목을 막 잘라가지고 잘게 잘라서 그것을 접착제를 섞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프레스 눌러서 일정한 크게 판넬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칩보드를 이용해서 만든 건 파티클 보드라고 그러고, 그 가루, 아주 그 분말로 만들어서 만든 거는 이제 MDF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조목을 만들려면 그 표면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팽팽해야 되죠. 조금 약간이라도 울퉁불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인조목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표면제를 붙입니다. 표면제는 이제 그 비닐 코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멜라민이라는 소재를 갖다 라미네이팅을 하든지, 비닐도 물론 라미네이팅입니다. 그 자체가 코팅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표면이 약간이라도 울퉁불퉁하면은 프레스가 먹질 않습니다. 프레스가. 그래서 필리핀도 MDF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입을 해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MDF도. 그리고 이제 건축 그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싸니까.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합판이 있습니다. 합판. 근데 이제 합판의 품질을 검사할 때는 합판을 이렇게 백열 전구에다 비춰봅니다. 합판을. 그러면 합판 속에 꽉 차지 않은 데는 이제 구멍이 뚫린 게 보이죠. 구멍이 뚫린 게. 그런 거는 못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속이 꽉 차지 않으면은 프레스로 눌렀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압력이 없어지죠. 뚫려 있으니까. 그런 데는 라미네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런 거는. 베트남은 그런 거를 딱 속여가지고 소비자가 모르게끔 그렇게 하지만 표면은 만들만들하죠. 근데 필리핀은 그런 데가 다 쉽게 말하면 천을 대고 기운 것처럼 이게 표시가 다 납니다. 표시가. 대신 이제 속에 빵꾸난 건 없는 거죠. 빵꾸난 거는. 그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은 표면이 판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코팅을 못 하는 겁니다. 코팅을 하려면, 그런 자재가 나쁜 자재에다 코팅을 하려면은 표면제를 두꺼운 걸 써야 됩니다. 그럼 또 그만큼 비싸지죠. 원가가 올라가죠. 그 얇은 표면제를 사용하려면 면이 골아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없는 거죠. 필리핀은. 필리핀은 합판이 이제 건축자재로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자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처마 밑에 그 합판 밑에 그 처마 마감 재료로 이제 많이 사용하죠. 집을 질 때. 아주 가난한 집은 이제 그걸로 그 칸막이도 만들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이제 벽돌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처마 밑에 이제 합판으로 마감을 하죠.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판넬을 이용한 부엌가구 생산은 어렵습니다. 대신 이 자연목을 이용한 부엌가구 생산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엌가구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판을 작은 거를 이용하거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쓰고 남은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마감은 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필리핀은 주로 그 뭐 칠하는 방법이 옛날 방법으로 그 나무에다가 그 물감을 좀 칠해서 스텐이라고 그러죠. 그걸 칠해가지고 색상을 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니스, 많이 칠하는 거, 니스로 이제 마감을 하는 정도. 근데 원래 목재칠도 고급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뭐 다양한 색깔을 내죠. 칠하는 이제 그런 걸로
어, 목재 부엌가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니싱을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런 칠로. 대신 이제 철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옛날에는 그 가구에다가 뭐 못질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안 합니다. 그 연결 부위는 다 보링이라고 해서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연결하는 하드웨어가 다 있습니다. 철물이. 그 딱딱딱 끼워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선반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다 나무만 썼지만 지금은 이제 싱크대를 탁 열었을 때 안에 그 뭐 접시를 이렇게 놓는 그 철사로 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배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비싸죠. 필리핀은 그런 것들이. 왜냐면 수입이니까. 그래서 그런 철제를 간단하게 그런 것들은 기계가 비싸지 않습니다. 밴딩을 하거나 뭐 스포트 용접을 하거나 큰 투자가 안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이고, 그런 기계들은 한국에서 막 버리는 거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해서 부엌 가구를 생산하면은, 물론 이제 상중하 이런 레벨을 정해서 가격을 매겨야겠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은 부엌 가구는 필리핀은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데가 없습니다. 필리핀 업체는 다 그냥 목공소에서 나오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그 빌리지, 그 서브 디비전이라는 데는 이제 한번 지면은 막 우리 아파트처럼 짓기 때문에 납품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재주가 있거나 연관이 있는 분들은 부엌 가구도 필리핀에서 생산이 많습니다. 부엌 가구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쓰는 기계들이 어떤 기계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기계가 있으면 좋지만 후진국에서 무슨 세기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후진국은 한국에서 완전히 그 다 망가진 거, 그런 거를 쇠무게 키로로 해서 갖고 들어와서, 물론 기계 수입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 수입은 고철로 들여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중고 기계는 수입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물로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싹 이제 발화실 해가지고 새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좀, 필리핀의 그 톱날은요, 한국은 이제 텅스텐은 톱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계에서는 단가루라 그러는데, 단가루. 일본 말이죠, 단가루는. 그러니까 텅스텐 톱날을 이용해서 날을 이제 기계로 갑니다. 그것도 날도 뭐 손으로 숫돌로 갈고내는 게 아니라 기계로 딱 그 컴퓨터가 제어하는 기계로 갈면은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무를 자르면은 그 종이를 잘 드는 면도칼로 자르는 것처럼 표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런 기계로 이제 이런 같은 자연목도 그런 기계로 만들면은 깔끔하죠. 그 다음에 샌드하기에 한번 딱 샌딩 쳐주면은 뭐 거의 그 뭐 손으로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목 같은 느낌이 안 나죠. 아, 기계로 뭐 다 재단해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고급칠을 좀 할 줄 해가지고 피니싱을 깨끗하게 하면은 비싸지 않은, 또 많은 양이 아닌 그런 하드웨어만 섞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면은 필리핀 시장을 석권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구도 만들어내기가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도 그것도 산업이고, 그것도 기술이고, 그것도 이제 그 생산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그런 부엌 가구 문화가 필리핀의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가 이제 필리핀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프니라도 타고, 아니면은 트라이시클이라도 타고, 그것도 아니면은 자전거 옆에 달린 거, 자전거 캡이라도 타고, 어딜 가도 대충은 다 타고 다닙니다. 뭐 무조건 뭐 몇십 리 걸어 다니고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거의 다 타고 다니, 그것도 필리핀 특징인데, 그런 특징처럼
이 부엌 가구 문화가 필리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 기술이 좀 있으시거나 목재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필리핀에서 부엌 가구를 사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